탭스가 새로운 중급 난이도의 영어 시험을 연구 중인데요. 그 시험의 파일럿 테스트에 저희 연구진이 직접 응시하고 돌아왔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난이도는 이제 탭스에서 가장 쉬운 문항들부터 중간 난이도 문항들을 모아놓은 수준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지문의 난이도는 더 쉽지는 않고 거의 동일한 수준이고 또 출제되는 문제들의 유형도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문항의 개수가 훨씬 적은 데 비해서 시간은 꽤 여유로운 편인데다가 특히 선택지, 낚시가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쉽게 출제된다는 점에서 기존 탭스보다는 훨씬 더 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함정 낚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시험을 본 이후에 점수의 뒤통수 맞을 확률이 훨씬 더 떨어져 보였습니다. 일단 영역은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청해, 독해 두 가지이지만 독해 영역 안에 기존 어휘와 문법과 동일한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과 동일한 네 가지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영역별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우선 청해 같은 경우는 성우분들은 기존 탭스와 동일한 두 분이시고요. 그 녹음의 속도도 유사합니다. 총 3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일단 파트 1의 경우에는 기존 탭스의 파트 1, 이어질 말을 고르는 한 문제짜리가 총 6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존 탭스의 파트 2, 3마디 나오고 이어질 말을 고르는 문제가 6문제, 그래서 총 1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 파트 1의 경우에는 기존 탭스와 동일하게 시험지에 문제와 선택지 둘 다 쓰여져 있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트 2가 기존 탭스의 파트 3와 같은 대화문 문제들인데 기존 탭스 파트 3와 동일한 한 문항짜리 문제가 총 6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문항이 같이 나오는 긴 대화문이 총 2개가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문항이 같이 나오는 더 긴 대화문이 또 2개가 출제가 되고요. 그런데 이 대화문 문제들은 기존 탭스와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선택지가 시험지에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큰 차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트 3가 기존 탭스의 파트 4, 5에 해당되는 담화문 문제가 출제되는데 기존 파트 4와 동일한 한 문항짜리가 총 4개, 기존 파트 5와 동일한 두 문항짜리가 또 총 4개가 출제되는데 마찬가지로 선택지가 쓰여 있기 때문에 지문 난이도는 거의 동일하다 하더라도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선택지를 써주는 대신에 총 들려주는 횟수는 한 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놓치는 일이 없게끔 미리 쓰여있는 선택지를 미리 읽고 나서 문제를 접근하는 전략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요. 이렇게 해서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해는 총 5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트 1은 기존 어휘 영역과 동일한 문제 10문제, 파트 2는 기존 문법 문제 1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파트 3에는 기존 빈칸 문제가 총 6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파트 4가 기존 탭스의 파트 3, 즉 한 문항짜리 지문 문제 6문제가 출제됩니다. 세부 유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탭스와 완전히 동일한 메인 코렉트 인퍼 유형이 출제가 되는데요. 개수는 2, 3, 1개씩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파트 5가 기존 탭스의 파트 4 긴 지문에 해당되는 파트였는데요. 두 문항짜리 지문이 총 4개, 그 다음에 세 문항짜리 지문이 총 4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세 문항짜리가 뭐 문항이 하나 더 많다고 해서 더 긴 지문이 출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지문 길이는 똑같은데 이 세 문항 중에 한 문항이 무조건 이번에 새로 추가가 된 어떤 단어나 표현이 문맥상에서 어떤 쓰임새로 쓰여졌는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나머지 두 문제들은 그냥 기존과 동일한 메인 코렉트 인퍼가 출제가 되고요. 비율도 비슷한데 약간 특이사항은 구체적 코렉트 문항이 일반 코렉트보다 훨씬 더 많이 출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선택지의 낚시를 줄이려는 의도가 반영된 내용인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총 52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약간의 특이사항은 이번에 새로 추가되었다는 그 단어와 표현의 문맥상 쓰임새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원래도 탭스가 단어를 유추하는 능력을 요구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이렇게 대놓고 유형 자체를 추가를 한 거 보니 더더욱 이 단어가 문맥상에서 어떤 쓰임새를 가지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을 이 시험에서도 중시하려 한다라는 의도를 볼 수가 있었고요. 지난 파일럿 테스트 때는 이 독해 영역 문제가 총 65문항이었는데 이번에 52문항으로 줄어든 걸 보아 부담을 더 줄이려는 의도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탭스와는 다르게 한국을 소재로 한 지문이 독해, 청해 둘 다에 많이 출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존 탭스는 거의 해외의 지문 자체를 발췌해서 출제된 것처럼 한국에 대한 소재는 거의 없었던 것과는 상반되는 모습이었죠.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존 탭스와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기존 탭스의 경우에는
1번부터 뒤로 갈수록 난이도가 점점 더 올라갔죠. 그래서 가장 쉬운 문제와 가장 어려운 문제의 난이도의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중급 테스트는 한 파트 안에 수록된 가장 쉬운 문제와 가장 어려운 문제 간의 난이도가 거의 차이가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 말은 변별력이 훨씬 덜하다는 뜻인데요. 이걸 토대로 봤을 때 이 시험의 목적은 잘하는 사람부터 못하는 사람까지 줄을 세우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 시험이 요구하는 이 최저 기준을 넘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최저 기준만 넘으면 사실상 점수 차이는 거의 의미가 없도록 말이죠. 마치 60점만 넘기면 그냥 패스를 주는 대부분의 자격증 시험과 유사해 보였습니다. 어쩌면 이 시험의 목적이 바로 이런 최저 기준 도달 여부를 측정하기 위함이다 보니 오히려 지문 난이도는 그대로 유지한 채 선택지 난이도만 함정이 없고 굉장히 쉽게 출제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그랬을 때 지문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부를 한 모든 사람들은 선택지를 고르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기 때문에 최저 점수를 쉽게 넘을 수가 있겠죠. 자, 이걸 봤을 때 이거는 완전히 저희의 추측이지만 이 시험을 뭔가 공무원 시험 같은 국가적인 채용의 어떤 최저 기준 영어 시험을 대체하는 데 쓰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현재는 자체 시험을 보는 전형도 있지만 거의 토익이 하고 있죠. 근데 이거를 뭔가 탭스 관리위원회가 시행하는 국산 시험으로 대체하려는 뭔가 서울대나 정부의 움직임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지문이 일부 수록된 걸 수도 있겠고요. 자, 어쨌든 이 시험이 만약에 시행된다면 수험생 입장에서 봤을 때 준비하기는 기존 탭스보다 훨씬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일단 선택지 낚시나 함정이 없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 만큼 점수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지문 수준과 유형은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기존의 탭스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그냥 동일한 방식으로 준비를 하면 어렵지 않게 점수를 따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번 기존 탭스 점수에 배신당하던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래도 희소식일 것으로 보이고요. 자, 어쨌든 이 중급 난이도의 시험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